고지혈증이란?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기름기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 수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나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것. 즉, 고지혈증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높은 중성지방 수치를 동반하는데 나쁜 지방은 과도하고 좋은 지방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연간 1,70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죠. 혈액 속 지방이 많은 상태이니 앞으로 지방 섭취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식습관 관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식이관리만으로는 고지혈증 치료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 전체 콜레스테롤의 20%뿐이지만 간에서 직접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이 8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식단 조절을 우선으로 하시는데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성 지방 섭취, 신체활동 및 운동 부족, 비만, 노화, 흡연음주, 스트레스 등이 고지혈증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가족성 고지혈증과 같이 유전적인 요인도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고지혈증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치료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오직 혈액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고지혈증은 자각 증상이 없는 동안에도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며 각종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지혈증으로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많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혈액이 지나는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 고혈압 2. 고지혈증 3. 흡연 3가지로 이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셔야 합니다. 과도하게 침착된 혈관 벽에 만들어진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며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도 높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질병들이죠. 그래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면 당장 아무 이상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고지혈증약이나 고혈압약 복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께서 약물 사용을 권고하였는데 본인 고집으로 약을 끊어버린다면 콜레스테롤이 점점 혈관 벽을 막을 것이고 나중에 합병증이 터지면 이미 늦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담당 주치의 지시 없이 무작정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약은 다빈도로 사용하는 약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대로 고지혈증 관리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셨다면 담당 주치의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약물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1차 목표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아마 99%가 스타틴-스테이틴 계열일 것입니다. 스타틴 의약품은 비교적 부작용은 적은 편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뚜렷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역시 뛰어나 고지혈증 치료제 중 1차적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성분명과 상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TORVASTATIN, 리피토정, 아토제정 등 ROSVASTATIN, 크레스토정 등 PITAVASTATIN, 리바로정 등. 그렇다면 스타틴은 어떤 작용 기전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HMG-CoA라는 환원효소는 콜레스테롤과 코큐텐을 만들어내는 효소인데요. 스타틴 계열 의약품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인 HMG-CoA를 억제합니다.
즉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데요. HMG-CoA 환원 요소를 억제하면 메발론산의 EVALONAT 형성이 억제되고 메발론산 즉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 대사물질이 메발론산이 생성되지 않으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생산량이 줄어 혈중 LDL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몸속에 있던 나쁜 LDL은 없애고 더 만들지 못하게 말이죠. 쉽게 말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길목을 차단하여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스타틴 의약품은 지질 감소 효과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지만 대표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 1. 콜레스테롤만이 아닌 코엔자임 크60 코큐텐의 합성도 저해하여 심장질환 및 고혈압, 위험 증가의 우려. 문제점 2. 간 수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의약품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동일한 합성 경로에 있는 코큐텐의 생성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스타틴 부작용으로는 1. 코큐텐 결핍이 있습니다. 코큐텐은 심장, 간에 높은 농도로 분포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코큐텐이 부족해지면 심장 등에서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활성산소가 제거되지 않아 혈관이나 간세포의 데미지가 누적되게 되죠. 스타틴 계열 의약품 복용 시 코큐텐 CoQ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타틴 계열의 의약품을 30일 동안 복용한 실험에서 혈중 코큐텐 농도가 49% 감소한 결과가 나왔는데 스타틴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코큐텐의 합성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여 코큐텐이 부족해지면 심부전,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곧 에너지 생성, 작용에 이상이 생겨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서 노화의 가속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따르면 코큐텐의 섭취가 스타틴 계열 약물의 근육 관련 부작용을 약 40% 정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약국에서도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 코큐텐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여 추가로 보충하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 의약품의 두 번째 단점은 간 수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틴 의약품 치료 지침에 따르면 스타틴 투약 전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간 효소 수치가 3배 이상 상승하면 스타틴 투약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스타틴이 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고지혈증약 복용 후 초기에는 23개월마다 간 수치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에도 안 좋은 걸 왜 먹으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영양보다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효과가 더 크므로 복용을 권장합니다. 스타틴 계열 의약품을 복용하고는 있지만 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밀크시슬과 같은 간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보충해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이란? 밀크시슬 실리마린은 식약처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원료로 항산화 효과를 바탕으로 간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크시슬을 8주 동안 섭취한 후 간세포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간수치 ALT, AST, GOT, GPT 등가 감소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실제 간 질환 치료의 의약품으로 예로는 레가론 캡슐 사용되고 있는 매우 귀중한 성분입니다. 이미직과 같이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SILYMARIN과 코큐텐 코엔자임 Q10에 대한 논문입니다. 밀크시슬은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밀크시슬이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며 항산화 효과로 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첫 번째는 코큐텐 부족입니다. 결핍되기 쉬운 코큐텐 보충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간 수치 증가입니다. 밀크시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고지혈증 영양제. 코큐텐은 위에서도 계속 언급하였듯이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을 복용하는 경우
심장과 세포의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코큐텐이 결핍되기 때문에 추가로 섭취해 주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결핍되기 쉬운 코큐텐을 채우기 위해 성분부터 복용 방법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까다롭게 고르고 고를 텐데요. 과연 먹는 대로 100% 흡수될까요? 아무리 좋은 코큐텐 영양제를 선택해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요소 중 흡수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흡수율이 높을수록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형태에서 느끼던 불편을 줄인다는 것도 장점이죠. 코큐텐 고르는 법은 바이오페린 함유량을 보셔야 합니다. 바이오페린은 흑후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매운맛 성분인 피페린 PIPRIN을 가공한 천연 생체 이용률 증가제입니다. 다양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바이오페린은 영양소 흡수율을 30% 이상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 중인 원료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바이오페린은 코큐텐, 셀레늄, 비타민 B, 비타민C, 커큐민 등의 제품에서 흡수율 및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오페린이 함유된 원물 섭취와 일반 원물만 섭취했을 때의 임상실험 결과 흡수 이용률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코큐텐과 함께 OM기의 피페린을 함께 섭취한 결과 코엔자임 Q10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혈장 내 코큐텐 농도가 약 30% 증가했고 절대 농도 변화도 약 32%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오페린은 후추 추출물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큐텐의 함량은 제품별로 상이합니다. 특히 약국 제품 중에는 코큐텐 함량이 고작 10mg 함유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큐텐 관련 임상 연구 대부분 코큐텐으로 1일 100mg 섭취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안전한 섭취 권고량을 1일 9만 100mg로 설정해 놓았으니 1일 100mg의 코큐텐을 담고 있는 제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큐텐은 원산지를 잘 공개하지 않는 원료입니다. 식품 제조국으로 선호하지 않는 나라에서 만든 원료들은 대부분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 코큐텐 제품들을 살펴보면 함량이나 순도는 공개해도 원산지는 공개 안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개를 못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 코큐텐은 원료의 순도가 중요한데 순도가 높은 원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는 코큐텐의 원산지와 더불어 순도 및 함량까지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영양제는 장기간 먹는 것이다 보니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원산지와 순도를 확실하게 기재해 놓은 제품이야말로 신뢰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코큐텐 제품을 추천한다면? 코큐텐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만큼 이제 코큐텐 영양제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김에 단일 영양소보다는 여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제를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코큐텐과 밀크시슬이 합쳐진 이중 기능성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의약품이 코큐텐을 결핍시키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과 궁합이 좋은 성분으로 코큐텐 보충과 함께 간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을 꼽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신 경우 아무래도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평소에 간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코큐텐과 밀크시슬과 같은 항산화제를 동시에 섭취하였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므로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추천드립니다. 추천 이바이오페린 함유. 바이오페린의 주된 효능은 영양물질의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같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체내 흡수율을 높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코큐텐처럼 흡수율이 낮은 지용성 성분은 바이오페린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같은 용량의 코큐텐 제품이라도 바이오페린이 포함된 제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천 3. 원료의 신뢰도. 그 외에도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원료의 함량.
원산지, 순도를 체크하여 원료의 신뢰도가 높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큐텐이 100mg로 최대 함량 함유되어 있으면서 고품질 밀크시슬 종자를 사용했는데 값싼 중국산 원료를 쓰는 제품들을 피해서 원산지를 공개한 제품인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코큐텐의 순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고순도 코큐텐이니 너무 값싼 제품은 순도를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고지혈증은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반드시 관리를 해주어야 하죠. 가장 추천드리는 관리법은 다른 건강기능식품보다 꾸준한 진료와 함께 고지혈증약 스타틴 처방 복용, 코큐텐 보충, 식단 관리와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1. 고지혈증은 혈액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2. 증상이 없고 점점 혈관이 좁아져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식단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고지혈증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 고지혈증의 관리는 스타틴 계열 의약품 복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리피토, 리바로 등. 4. 스타틴 의약품은 효과적이나 부작용으로 코큐텐 결핍을 가속화시키고 간 수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5. 고지혈증약 복용 시 코큐텐과 밀크시슬이 합쳐진 밀크시슬 코큐텐이 코큐텐 보충과 간 건강관리를 위해 궁합이 가장 좋은 식품이다. 6. 코큐텐 제품 선택 시 바이오페린 함유, 코큐텐 함량, 원산지, 순도를 반드시 체크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